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오죠. 야, 굉장히 발전을 했네요.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지금 토크 컨트롤 하고 있죠. 이제 얼마나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다. 와우, 이야, 계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토크 컨트롤이 되고요. 야, 걷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FSD를 장착을 해서 시각화해서 직접 움직이기가 있고요. 자, 인간의 모션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는데요. 야, 지금 이 관절의 움직임, 액추에이터, 부드럽네요. 야, 너무 빠릅니다, 정말. 아, 야,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 일어서서 뭐 박수를 치고 있죠. 자, 드디어 2023년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각지에서 오신 이 주주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 텍사스가 핫하죠. 이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이제 핫한 지역인데요. 원래 그 텍사스 하면 이제 카우보이 모자, 뭐 황량한 돼지, 멕시칸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4차 산업의 그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있다가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기가팩토리를 짓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테슬라의 그 텍사스 제국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주총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있다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텐데요. 어, 오늘 주주총회 안건 중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제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는 건이죠. 그 제이비 스트라우벨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그 앞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200만 원의 중고 포르쉐를 구입해서 전기차로 전환한 다음에 이 48km 주행에 성공하면서 이 스탠포드의 천재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병렬로 붙여서 당시로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수제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능성을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소개하면서 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죠. 이사회 의장이죠. 로빈 댄 홈이 이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에너제틱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테슬라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테슬라가 해온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기 오신 그 주주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테슬라의 팀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텍사스와 그 베를린에서 차세대 기가팩토리 오픈을 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여기다가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고 최근에는 주당 5,000대의 생산 능력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제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을 했던 이 테슬라 팀에게 감사하고 여기에 오신 그 주주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이비 스트라우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그 배터리에 대한 아주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테슬라를 있게 한 그 중요한 인물인데요. 2019년이 되자 스트라우벨이 돌연 테슬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안정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고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트라우벨이 테슬라를 떠나서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죠. 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요.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기차의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광물 채굴을 줄이고요.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이런 자사 제품을 재활용해서
리튬 등의 이제 금속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쏟아져 나올 그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트라우벨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었죠. 스트라우벨이 이 테슬라를 떠나서 독립법인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이기도 한데요. 이 테슬라 이외에 그 아마존이나 여러 자원 재활용 기업들과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그 나름대로 성공시킨 이 스트라우벨이 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과 사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 2023년 테슬라 이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스트라우벨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했는데요.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비즈니스에서 애플처럼 그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테슬라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그 로빈 덴홈 그 이사회 의장이 굉장히 그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또 전문가가 또 이사회에 오게 되면은 테슬라에 큰 도움이 이제 되겠죠. 또 과거부터 이 테슬라 창립자로서 이 테슬라를 처음부터 만들고 테슬라의 그 배터리의 거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사회로 오게 되면 이제 더 큰 영향력으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틴 비에차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안건이 있었죠. 자, 이 배터리 광물을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채굴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좀 공급업체들에게 관여해서 이 아동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결을 시키는데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제3 기구, 독립적인 제3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에서 그 아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 참석한 그 주주분들이 크게 이제 호응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나왔네요. 네. 인사하고 있죠. 정말 반갑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 그런데 나와서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손을 흔들고 또 오신 주주분들에게 그 환영의 또 인사를 나누고 들어갔습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앞으로 테슬라에서 할 그런 역할이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건이 이번에 정말 그 미디어에서 엄청 많이 떠들어댔죠. 그 키맨 리스크를 좀 없애달라 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죠. 기업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트위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키맨 리스크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아주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계승자를 정해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계승자로 정하자라고 해서 키맨 리스크 없애달라고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또 부결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후에 누가 테슬라의 그 CEO가 될지 혹은 일론 머스크를 대신해서 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또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미리 지금 정해놓자 키맨 리스크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근시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부결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식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인베스터 데이의 핵심은 바로 이제 테슬라 마스터 플랜 파트 3였는데요. 이 파트 1과 파트 2와 비교해서 그 전 지구적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이 마스터 플랜 파트 3의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가장 먼저 이 화석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화석 연료는 실제 30%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열로 버려집니다. 그 에너지 효율성도 낮고 환경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 나와서 다시 요약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current energy consumption is wasteful. 그래서 지금 화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폐열로 많이 버려지고 30% 가량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지금 산업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쓰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 전기 에너지는 효율적인 자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 마이닝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광물 채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화석을 채굴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JB 스트라우벨이 지금 이사회로 왔기 때문에 이 광물 채굴도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친환경적으로 그 탄소 중립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 테라와트 시의 그 스토리지가 있으면 되고요. 전 지구에 그 0.2% 땅이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 정도의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원들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다, 비교적 정확하게 이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마스터 플랜 3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 트릴리언 달러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뉴어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 테라와트가 있으면 된다고 하죠. 이 30 테라와트의 그 출력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40 테라와트시의 저장 장치가 있고 0.2%의 땅과 그리고 10 트릴리언 달러가 있으면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전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시간이 따라서 이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점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전기화가 산업에서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부분에서 이 전기화가 빨리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40만 톤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 있어 가지고 30% 절감을 하고 물 사용량도 15%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안전한 그 작업 환경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만 12만 7,855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을 했는데요. 이 간접 고용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면은 뭐 여기 한 10배도
정도의 그 인력을 취업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들,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넥스트 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드라이브 이넷에 보게 되면 이 히토리우가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비싼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가를 훨씬 더 이제 낮출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8V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선의 뭐 굵기라든지 들어가는 전선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약 뭐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게 된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이제 놀라운 게 바로 이제 FSD 그 베타의 그 마일리지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1억 5천만 마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억 8천만 마일 이상 이제 야, FSD 베타 사용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FSD 베타의 그 마일리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학습을 위한 이 도로주행 데이터가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그때쯤 이 FSD 베타를 북미 전역으로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하루에 거의 100만 마일 이상 도로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이 늘어나는 속도, 증가하는 속도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이제 절약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10시간이 아니라 이제 5배에 달하는 그 50시간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의 가치가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5배의 가치 훨씬 더 이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4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토요타, GM, 포드, BMW 거의 꼴찌 순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무시하고 바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로보택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실패를 하고 수조 원의 비용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테슬라가 이제 높은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를 이제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올해 그 드디어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고 전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은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마진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제 엄청난 그 창조적 독점을 했다. 피터 틸의 그 제로 투 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이 창조적인 독점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캐치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업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 2017년에는 마이너스였죠. 18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19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매년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그 증가하고 있다. 그 기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금 창출은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올해 이제 좀 어려운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마진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 부분에서 모두 다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치킨 게임을 하면서도 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지금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차를 사려는 수요가 좀 적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무래도 이 할부로 사기 때문에 이 차값이 비싸고 이 할부를 하게 될 때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제 원가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매크로가 환경이 좀 좋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때는 이 테슬라의 수요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향후 그 12개월만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리는 그 진입하고 있지만 20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어둠을 깨고 이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좀 힘들지만 2024년 2분기까지 정도만 좀 잘 참는다면 그 이후에는 이 테슬라가 이 원가 혁신도 하고 있고 이 점유율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될 거다라고 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런 매크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베스트 셀링카가 될 거다.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될 거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중국에서 이 SUV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셀링카가 될 거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차량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 테슬라가 그 볼보를 제치고 가장 안전한 차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차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통해서라든지 이 안전 문제를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5년, 10년 뭐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은 코롤라보다도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 이상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차저의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고장도 많이 나고 또 호환도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슈퍼차저는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죠. 향후에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메가팩은 그 타사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스토리지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 16년, 17년에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았죠. 그런데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가게 되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그로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장 속도는 훨씬 더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4680 배터리셀 생산을 위해서 그 기가팩토리 네바다에다가 올해 그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여기서 세미트럭 이제 생산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메가팩토리의 그 확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 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그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도 그 생산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 테슬라 그 메가팩토리 공장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또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메가팩토리 공장을 하나 추가 증설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리튬 정제 시설이죠.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시설을 가리켜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돈을 찍어내는 라이선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 리튬인데, 이 리튬은 어디에나 흔한 재료지만 이 리튬을 정제하는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 리튬 정제 시설을 이제 짓게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 시설을 짓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며칠 전에 이 리튬 정제 공장 기공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 수직 통합을 해서 원재료의 정제 시설까지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넥스젠 모델 2가 이제 생산되게 되면은 뭐 연간 거의 한 50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넥스젠하고 또 다른 어떤 차종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차종을 합해서 뭐 500만 대 이상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트럭 나왔죠, 드디어. 자.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픽업 트럭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올해만 아마 출시가 돼서 이 사이버 트럭을 인도하는 인도식이 열릴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이버 트럭 생산을 해서 인도를 시작하고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정말 이 또 한 번의 그 모멘텀을 테슬라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넥스트 젠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근데 왜 완전히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었죠. 그야말로 이제 원가를 모델 3Y 플랫폼에서 넥스젠으로 비용을 거의 이제 50% 이제 줄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가를 낮추게 되면 수요층이 이제 넓어진다.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오죠. 야, 굉장히 발전을 했네요.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지금 토크 컨트롤 하고 있죠. 이제 얼마나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다. 와우! 이야! 계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토크 컨트롤이 되고요. 야, 걷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FSD를 장착을 해서 시각화해서 직접 움직이기가 있고요. 자, 인간의 모션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는데요. 야, 지금 이 관절의 움직임, 액추에이터, 부드럽네요. 야, 너무 빠릅니다, 정말. 야.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 일어서서 뭐 박수를 치고 있죠. 와, 이게 뭔가요? 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스스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에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이미 또 이야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이건 엄청난 제품이고 앞으로의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되면은 정말 이 테슬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먼저 이제 투입하겠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 전체적인 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마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이제 투표하는 거,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대단하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 어느 주주총회보다도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다른 기업보다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테슬라만의 그런 장점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